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현황과 리츠가 이를 투자 상품화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리츠 산업은 2014년에 건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때 뉴스테이라는 기업형 임대 아파트, 중산층을 위한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립에 리츠가 약 3년간 35조 이상을 투자해서 신규 주택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배당을 했었습니다. 2024년 현재 건설 부동산의 상황이 그때와 매우 유사한 시점인데요. 이번에는 노인복지주택 분야에 리츠가 투자자로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이 시간은 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타운이나 시니어하우스, 실버스테이, 이들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31조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부르는 별칭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39개의 노인복지주택이 운영 중입니다. 서울에 11개가 있고요. 경기도에 16개, 인천 11개, 그 밖에 11군데가 지방에 있습니다. 민간에서 유료로 노인복지주택을 운영을 하고요.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노인을 위해서 LH가 고령자 서비스 주택을 운영을 하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안심케어 주택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가 약 1000만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평범한 노년층들이 최근 이 주거 문제도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복지학계에서는 75세를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대상자로 분류를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이 나이를 넘어서면 아픈 곳이 많아지고 체력도 떨어져서 사회활동에 대한 의욕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2030년부터는 1차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요. 1955년부터 1964년 출생자이시고요. 이들이 75세 문턱을 차례대로 넘어서는 시점이 됩니다. 이들이 후기 고령자로 전부 넘어가는 것은 2040년이고요. 이후에는 현재 장년층으로 분류되는 2차 베이비 부머, 즉 1965년에서 1974년 출생자들을 말하는데, 이들 후기 고령자 집단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이 2030년부터 2050년까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중산층 노년층이 사는 노인복지주택을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노인복지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땅값이 싼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보증금과 월세가 지금보다 아주 획기적으로 낮아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개발되어야 하는 그 부지의 땅값이 너무 비싸고 공사비도 최근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더군다나 또 금리, 투자비에 적용되는 금리까지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되는 것에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서울이나 경기도 중산층, 노년층들을 위한 이러한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운영 중인 39개 노인복지주택 시설 중에서 지명도가 있는 더 클래식 500이라든지 롯데 VL 루웨이스트, KB 평창 카운티, 스프링 카운티 자이 등이 있고요. 위치가 1926년도에 경기도 화성 동탄에 착공을 할 예정인 2,550가구 노인복지주택이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사업 계획으로 가구당 입실 보증금이 1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죠. 사실 이렇게 지어진 노인복지주택은 이 노년층들이 보증금이나 입주비를 내고 들어가서 살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 복지주택이 개발이 되려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만 노인복지주택이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마곡에 마곡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을 했죠. 여기에 초고가 노인주택인 VL 루웨이스트가 부지를 분양을 받았는데 평당 4천에서 5천만 원 선에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그 가격에도 땅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경기도 위성도시만 해도 땅값이 현재 2~3천만 원 수준입니다. 부지 가격을 따져봤을 때는 도저히 노인복지주택이 개발이 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실버타운이 한참 유행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노인복지주택이 분양을 할 수 있었는데요. 분양제 허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60세가 안 된 사람들에게 이 분양권을 팔아서 젊은이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요. 이들이 노인복지주택이 이미지가 안 좋다, 일반 아파트로 바꿔달라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분양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이 분양을 할 때에 제시했던 운영 시스템, 건강, 헬스, 식사 제공, 각종 커뮤니티 제공 이런 것을 내세우고 분양을 했었는데 중도에 이런 것들을 다 중단하고 운영업체가 중간에 없어지기도 해서 수분양자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 폐해가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2015년에 실버타운 분양제가 사실상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분양제가 다시 도입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이 공급이 되면 분양이 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꼭 지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끝난 이후에 10년이든 15년이든 운영기한 약정을 법제화해서 반드시 운영이 문제가 없도록 경우에 따라서 분양제를 전부 100% 해서는 안 되고 분양 50%, 임대 50%를 섞어서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노인복지주택은 운영이 제대로 돼야 분양받은 집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고 다시 팔 때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을 다시 허용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예전에 상황이 재현돼서 이들 노인복지주택이 좀비주택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에이징 플레이스, 나에게 익숙한 곳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교류하며 늙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주택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이들 노인복지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노인복지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입소하는 노년층들에게 식사는 물론이고 건강관리, 여가 생활까지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일반 주택과는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되고요. 적절한 입실 비용을 지원을 해서 이 노인복지주택이 좀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운영이 잘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세제 지원 또는 저렴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개발비도 비싸고 입실에 대한 비용도 너무 높게 잡히면서 최근에는 경제력이 아주 높은 최상층인 고령층만 이용하는 시설이다라고 말하는 게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렴한 택지를 확보해 주거나 각 사업 주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서 입주 비용이 줄여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노인복지주택이 중산층, 노인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으로 대중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 정책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2014년 LH가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택지를 저렴하게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때처럼 이 노인복지주택에도 LH나 SH 아니면 각 지방공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복지주택을 짓는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들 노인복지주택이 이렇게 활발하게 잘 만들어지면 우리 리츠가 최근에 만기가 돼서 청산이 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청산돼서 투자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면 실버스테이, 즉 노인복지주택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운영 중인 리츠의 유형 중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